최근 사태로 인해 세계 외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세계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이 가장 성공적인 소프트 파워를 높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사는 지난 2월 초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확진 환자 수를 줄인 한국은 위기 대처의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정부 대책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인 자발적, 수동적, 사회적 고립을 가장 먼저 모델로 삼으며 국가 브랜드의 상승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중들의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이 한국의 전면적인 폐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배사는 한국이 이 사태를 이겨내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2019년 소프트파워 지수에서 19위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 사태가 지나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6일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AA2로 유지했습니다. 무디스는 무역과 공급망, 투자 관광 분야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며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IMF도 지난 4일 14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불확실성 지수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5분의 1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기관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 피해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사태 초기와 달리 한국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감염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산 진단키트와 의료장비 수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신뢰한다며 이란을 입국 금지시키고 한국은 제의했던 호주는 결국에는 한국에도 입국 금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며 호주 내에 있는 한국인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주 총리가 한국인 귀국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최근 전세계 국가들이 자국 전세기로 한국의 교민들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들에게 한국이 특별 대우를 받는 이유는 현재 126개국이 요청하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와 의료물품들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 전 모로코가 전세기를 동원해 교민 105명을 귀국시켜주고 그 비행편으로 한국산 진단키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어 세르비아에서도 한국에서 구입한 의료장비를 수송하기 위해 좌석이 13개인 소형 비행기에 한국 국민 5명을 태워보냈습니다. 미얀마는 한국 방호복을 보내는 전세기로 우리 국민들을 귀국시켜줬습니다. 놀랍게도 각 나라 국제공항이 폐쇄되어 발이 묶였던 한국인들이 각국 정부가 마련해준 전세기로 한국에 올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거나 확진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일각에서는 해외 입국자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현재 미국, 유럽에서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기에 앞으로 입국 금지가 아닌 격리 수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호주 총리에 이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진단키트 등 한국의 방역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의 폴란드 입국 허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한국의 경제인들이 가급적 4월에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최근 사태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피해도 우려하고 있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이못지않게 시급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봉쇄 정책을 쓰지 않고 각 국가의 개방성을 유지하며 한국의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을 요청하는 나라에게 필수적인 경제협력이나 교류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방역 대책에도 성공하고 이제는 경제까지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7일 한국을 끝까지 신뢰해준 UAE는 한국의 긴급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한 한국에게서 빠르게 지원받은 루마니아와 콜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최근 전세계 스포츠 팬과 관계자들이 KBO 리그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칼럼니스트 제프 파사는 7일 ESPN의 전세계 야구계가 KBO 리그를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이 어느 국가보다 대처를 잘한 덕분에 야구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가 중단된 가운데 한국 야구만 재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일본이나 최절정을 치닫고 있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초기에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달려들어 강력하게 대처했던 한국은 이들보다 먼저 일을 마치고 편안하게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날이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검사를 하게 됐나?
미국의 초기 실패를 부각하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 한국은 대규모 셧다운 없이 확진자 수를 극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한국의 광범위한 검사 능력은 미국이 본받아야 한다. 이제는 이렇게 전세계 언론들이 매일같이 한국의 검사 능력을 극찬하며 한국산 진단키트를 팔아달라 애원하는 국가들만 전세계에 117개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한국이 생산할 수 있는 진단키트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들은 WHO와 CDC가 권장하고 증상 초기 단계부터 검출이 가능한 데다가 정확도도 높은 분자 진단 검사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수요가 높죠. 검사 기간은 빠르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라고 외치는 베트남 일부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공수하기 위해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해 부탁했고, 루마니아는 수송기까지 직접 동원해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구매해 갔습니다. 이후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 한국이여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루마니아인들의 생명을 구할 것 등 감사의 인사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베트남도 한국의 진단키트 수요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백마이 병원 관계자들과 자가 격리 중에 수만 명의 베트남 시민들을 검사하기 위해 한국산 진단키트를 20만 개 수입할 예정이라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에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해봐야 중국인데, 최근 필리핀 보건부는 중국이 보내온 진단키트 중에서 일부 제품의 정확도가 40%에 그친다며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밝혔고, 스페인도 중국의 선전 바이오 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회사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했는데 확인해보니 정확도가 30%도 안 됐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뢰와 우수한 품질로 무장한 한국산 진단키트를 얻기 위한 글로벌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을 시기한 한 국가가 한국산 진단키트를 노리고 해킹을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뉴스원과 만나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일부 진단키트 제조업체에 대한 해외의 해킹 시도가 포착됐다면서 한국산 진단키트 기술 해킹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해킹 조직은 거래업체로 위장해 한국 업체에 미리 해킹한 무역업체 이메일로 계좌번호가 바뀌었다, 이 임시 계좌로 송금해라 라는 방식으로 돈과 기술까지 빼가려 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국정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향후 있을 추가 해킹 시도를 막고 한국의 진단키트 기술과 관련 기업들을 보호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이번 해킹 조직이 어느 국가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보안 시스템을 뚫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점과 해킹을 시도한 동기, 최근 해킹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의심 가는 국가는 상당히 압축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베트남에 기반을 둔 APT32라는 해킹 조직이 한국의 현대차를 해킹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현대차의 가짜 도메인을 만들어 피싱을 유도하였는데요. 오바마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보였던 에릭 로젠바흐는 베트남 해커들은 중국의 해킹 능력을 그동안 지켜봐 왔다 라며 베트남 해커들은 지식재산권 도용과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이러한 능력을 증축하려 했을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섹터 F01을 포함한 베트남 해커 조직들은 베트남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NSHC의 레드 얼러트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해커 집단 섹터 F01은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주변국들의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타겟으로 사이버 첩보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덤 마이어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부사장은 베트남의 해커를 미니 차이나 스토리라 불렀는데요. 베트남 해커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을 빼돌리는 중국 해커들을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메일 계정을 해킹한 후에 원격 조작형 멀웨어에 감염시키는 방법은 중국의 틱이라는 해킹 조직이 자주 쓰는 방식이죠.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해킹 조직 틱은 이러한 방법으로 일본 미쓰비시 전기 직원 및 지원자 퇴직자 8,112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방위성, 환경성, 내각부 등 10개가 넘는 일본 행정기관들까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틱 조직은 한국의 IT 기업에 대해서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SK인포색의 김성동 치매사고 대응팀장은 그동안 틱 해킹 그룹이 한국의 공공기관과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밝혔습니다.
한국의 진단 키트를 깎아내리는 동시에 한국산 진단 키트를 수입하고 있는 두 얼굴의 베트남. 글로벌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한국산 진단 키트와는 달리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져 환불이 쇄도하고 있는 중국. 그것도 아니라며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한 제3국. 어느 국가가 배후에 있을지 한국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